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경에 독일에 있는 광산, 소독에 있는 그 광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뿌리를 찾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소독에 있는 그 광산과 간호사들이 일을 했던 그 병원들, 그리고 그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서 독일의 여러 지방을 방문을 하고 오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하시면서 우셨던 그 체육관을 방문하고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설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독의 광부 간호사들 앞에서 하신 그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의 그 과정을 탐험하신 대장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희성 대장님을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탐험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대장이라 그러니까요. 네. 군인 별 4개 네. 그런 대장이 아니고 탐험 뭐 산악 대장이라든가 어멍길 대장? 네, 허영호 네. 대장 이렇게 칭하듯이 네. 저는 이제 잠수 탐험, 양자강 탐험 중국 6개월간 우리 국산차를 타고 국교가 되기 전에 양자강 탐험 그럼 몇 년도입니까? 90년도 아, 그렇구나. 갔다 와서 2년 뒤에 한중 수교가 됐는데 그럼 31년 전이네요. 벌써요. 아득하네요. 예. 네. 그때 수교 그 교섭을 할 때 네. 중국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 양자강을 자기네보다 네. 먼저 다 탐험했는데 뭐 수교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한중 수교에 기여를 하신 건가요? 예, 우리 탐험이 뭐 벽돌 한 장 정도는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탐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 탐험이라기보다 탐구? 자료를 조사를 해.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식당에 갔더니 네네. 저쪽 옆에서 소주를 먹던 젊은이들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갔는데 예. 대통령 그 소독 대통령도 못 만나고 호텔 방에 gat혀 있다가 왔다.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 주진우 예, 주진우. 예. 낙곰수 멤버 있죠? 이렇게 장발하고 예. 지금 아. KBS 라디오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억대 억대 연봉이 아니라 억대 월봉을 받더만. 그렇죠. 그래서 그놈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주진우 기자입니다. 젊은 기자가 본 박정희. 박수 한번 쳐주시죠. 64년도에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였었냐면요.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서 그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그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독재자고 저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만나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명박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에 간 거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불합니다. 나머지는 다 불합니다. 박사님이 마침 거기를 현장을 다녀오시고 네. 정말 거기 갔다가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61년에 이제 그렇죠. 혁명 5.16 혁명. 등을 하셨죠. 네. 이제 혁명을 해야만 했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이 4.19에 의해 가지고 윤보선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내각제였어요. 총리가 정치를 그렇죠. 하는.
윤보선 대통령하고 장면 내각하고 파가 달랐어요. 같은 민주당이지만 네. 신파, 구파 이래가지고 정치는 안 하고 무지 싸움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양키 고홈 네. 학생들 네. 쪽에서 그때 지금 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할아버지가 예. 그때 아주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으로 건재하셨는데 이 박정희 노선에 무지 반대를 하셨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정권을 잡고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미국 뭐 각국 특히 일본에 네. 김종필을 보내가지고 36년간 너희들 강압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런 교섭을 하던 중이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 조부께서 예. 또 막 반대를 해가지고 굴욕적이고다 이러고 또 야당 막 해가지고 엄청난 데모. 그때 국가가 어떻게 유지됐냐면 우리 자체 생산되는 쌀로는 턱없이 택도 부족했고 없고, 예. 그 미국 원조에 의해서 아. 유지될 때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각국에 차관 돈을 빌려달라 네. 갚을 테니까 네, 예, 이제 예. 그런 차관 교섭을 하고 있던 중에 근데 뭐 우리나라가 그때 신용이라는 게 뭐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죠. 그때 당시에 북한 사정은 어땠나요? 북한이 58년도에 공산화를 완성합니다. 58년 8월이요? 8월 30일에요. 개인 소유의 자영업들이 예, 영세업자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세업자들 그리고 이 농촌에는 뭐 분농, 자작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58년도 다 국가적인 소유로 개편을 함으로써 그렇게 공산화를 끝내고 나서 완전 계획경제로 지금 돌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입했는데 61년쯤 가니까 이 계획경제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3월 5일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북한에서 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무상분 예, 그러면서 토지분배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을 이제 다 집들을 들이쳐가지고 땅 문서 빼앗고 집 재산을 다 빼앗고 그 지주들을 이제 저 시골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다 추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야밤도주에서 그때 재산 빼앗기고 오신 분들이 탈북 1세대죠. 그렇죠. 탈북 예. 1세대주죠. 예.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북 청년단 그렇죠. 여기 그때 그 북한에서 재산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또 부모님들이 잔인하게 채용당하는 아니, 걸 그러니까 보고 오신 분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완 눈에 불을 켜는 거죠. 맨날 노름하고 이러던 놈들 머슴 놈들이 빨간 안장 차고 축창을 예. 들고 와서 땅 안 내놓으면 많이 내쫓아야지 그 땅에 지들이 논아갔는 줄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뭐 인민재판한다고 그리고 예, 맞습니다. 느트나무 밑에서 그냥 근데 김일성이는 정말 그 우리나라 말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고 김일성이는 정말 그렇게 한 거죠. 제가 한국의 그 교과서들을 보니까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엄청 좋은 제도다. 지켜 세우고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의 토지 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땅 없는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예,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땅이라는 걸 이렇게 분배를 했지만 이거는 팔 수도 없고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제가 예. 처음에는 국토 그 조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몰수를 해가지고 40%를 국고가 갖고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맞아요. 국고를 했는데 해방이 되고 남한에서는 그 땅을 이승만 대통령이 분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줬고 김일성이는 지 땅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논아주는 척하면서 논아주는 척하고 거기서 이제 그 토지세를 그 현물세라고 해서 이제 30%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전쟁을 겪고 나면서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모두가 가난해졌으니까 개인들에게 나눠줬던 그 땅을 다 협동농장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가적 소유로 다 만들었죠. 국가적인 소유를 완성한 다음에 계획경제를 한 2, 3년 해봤는데 벌써 계획경제라는 게 그때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혁명을 하고 막 그러고 그때, 맞물리는 그때, 시기네요. 그때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나라가 그냥 무정부 상태로 전국 깡패들이 지나가는 처녀애들 잡아다 막 창녀시키고 무정부 상태가 네. 된 거예요. 윤보선 장면 둘이 싸우느라고 민주당, 자유당 다음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 젊은 애들은 또 저 휴전선 있는데 올라가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그때 그 영화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그 성장의 길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가자 북으로 네. 오라 남으로 네. 가을도 저물어 찬바람 분다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많이 그러니까 봤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군부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럼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4월 달에 내려올 준비한다 저쪽 애들이. 네. 그 4월 위기설이 돌고 이러니까 박정희 그때 서장이었나요? 그렇죠. 서장이. 예. 이거 내가 목을 걸겠습니다. 이러고 상관한테 편지를 쓰고 몰고 와가지고 서장이면 그렇게 높은 계급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장까지. 예. 근데 왜 상관들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한테 가니까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어 잘했어 이런 거예요. 장면은 벌써 그랬어요? 그때 다들 환영했네요. 환영을 했죠. 예. 근데 뭐 지금 요즘에 이 좌파들은 그냥 그 쿠데타니 뭐니 하면서 그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정변이고 아니 왜 맞으면 정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체제를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꾼 뿐이지 그런 개념이네. 체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혁명이고 어떤 정권 개혁을 이뤄낸 거죠. 지금 문재인이는 쿠데타 한 거죠. 체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문재인이야말로 쿠데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기도 없지. 네. 그때만 해도 문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획경제를 약간 도입한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도입했는데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을 것 그러면 같아요. 외국에서 차관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네. 차관 교섭을 하려고 미국에 갔어요. 네. 그 케네디가 당시 어, 대통령인데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케네디가 예, 언제 하고 나왔나? 박통하고 동갑이에요. 맞아, 그 맞아. 가서 내가 정치를 할 텐데 차관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하면 그 미국 내 여론이 어떨지 모르니까 안 줘요. 이 동남아 일본이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이 주선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돈을 받아내서 줬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원을 하고 보상 배상을 했는데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강제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미국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국에 속하는 거. 돈을 못 빌리고 있던 차에 그렇죠. 소득이 우리랑 비슷한데 지금 연 10% 이상 경제 발전을 하는데 거기 손을 좀 내밀자.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하자 이러는데 독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배경원 박사님. 근데 네. 그분이 유일했다고 유일해. 그러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독일에 유학을 시켰던 맞아요. 분인데 네. 당신이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소독을 가서 얘기를 그분이 해. 아마 대학생이었나? 아니요, 그 중앙대학교 교수를 하고 아, 계셨어요. 예, 교수를. 예. 네. 어쨌든 저도 그분 그 인터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 돈 빌릴 데가 없고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독 방문을 가셔야 되는데 타고 비행기. 이제 그래서 그 소독에 가시기 전에 네. 그 경제사절단으로 그 백 박사님을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니, 야, 니네가 뭘 뭐 보고 있냐? 돈을 주냐? 뭐 있냐, 그죠? 어. 예.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소독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그 친구가 어디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박통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비빌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며칠 또 기독교인 기도를 막 하고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예. 야, 우리가 지금 서독이 이 극한 직업 예. 광부나 간호사 이런 데 인력이 딸리니까 그거를 해준다 그러면 할지 몰라. 예.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올린 거예요, 서독에. 이게 그때 서독이 어떤 상태였냐면 서독이 막 경제 부흥을 하면서 그때는 주 원료가 석탄인데
석탄 캘 사람이 없는 거야, 광원이. 네. 그리고 간호사도 그 극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똥오줌 받아놔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자국의 처녀들은 아니 저 햄버거 가게에서 청바지 입고 엉덩이만 흔들어도 그보다 돈을 더 받는데 그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백 박사님이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니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진행을 해라 해서 처음에 500명을 광원 네. 500명을 500명이 갔다고 해. 모집을 하는데 4만 몇 명이 그래가지고 몰려. 그때 대학 졸업생들이 다 갔더라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네.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다 갔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다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그때 이제 가서 그쪽에 그 간호사들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을 다 만났거든요. 예. 그분들 아픔도 더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백 박사님 당시에 예. 그 옛날 고종 때 이준 열사라고 예. 그 해이군 밀사 갔다가 안 되니까 예. 그냥 속을 끓여가지고 예. 죽고 이러시던 예. 그런 심정들로 공무에 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왜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까? 정신머리들이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야지 건건집질하니 뭘 좀 해먹으니까 전부 그쪽 편에 지금 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소속의 초청을 국가원수로서 초청을 받은 거는 최초라고 하는데 서독은 최초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식당에서 젊은 애들 얘기 듣고 주진우가 그런 소리를 했나. 아, 주진우가 예. 독재자가 왔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민들이 예. 독재자 테러를 할까봐 방에 호텔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소설도 좀.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서 그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그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 시민들이 예. 독재자 테러를 할까봐 방에 호텔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소설도 정말. 근데 이런 깍지 새끼들이죠. 이게 참. 그 당시 그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예. 이분들은 그 월급이 많았죠. 대학 졸업자 한 달 월급에 광부로 가서 네. 한 달 받는 돈이 8배 많았대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간호사들하고 강부들이 받는 월급을 담보 잡고 차관을 빌려오신 거죠. 국가를 해주는 게 있는데 네. 또 민간 차관, 네. 민간 부분에 차관이 있는데 제3국이 보증을 서야 된대요. 근데 누가 보증을 서줘요? 네. 서독이 석탄을 주 원료로 전기도 만들고 뭐 기차도 가고 그때는 이 주 원료인데 석탄이 생산이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이러는 판에 유고슬라비아 뭐 다른 나라에서 광원들을 불러서 투입을 했는데 석탄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생산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데려다 쏘봤군요. 썼죠. 예. 근데 이 한국 우리 선배들이 500명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예. 거기 몇백 미터씩 내려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죠. 캐 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잘하잖아요 우리. 야 이번 달에 몇 톤 생산량인데 배를 때리자 오다 그러면 배가 쏟아져 나오니까 아유 이게 더 그래서 70년대까지 몇만 명이 갔죠. 3만 몇 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가시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처음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기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간호보조사들이 오면 우리 병원에 투입되면은 그 주사 놓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시체 그 알코올로 나 닦기라 그리고 똥오줌 수발이나 하라고 그러지. 그게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점 그 치매든 노인 간호하다가 돌아가시면 붙들고 우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고 야, 저건 진심이다. 별정들이다. 그리고 그냥 그 교통사고 뭐 이런 낙상사고 이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온 환자들 들어오면 걔네는 이러는데 그냥 붙어가지고
진심으로 치료를 하고 피가 모자르면 자기 피를 막 넣어주고 이러니까 이건 천사다. 간호사가 아니라. 천사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특집으로 막 TV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주사도 못 놓게 하다가 수간호사들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주사를 놓는데 한국 간호사들이 놓는 주사는 아프지가 않다. 한국은 워낙 선지주가 좀 있으니까. 예. 얼마나 싹싹하고 아지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 한국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럼 가는 거야.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되면서 정계에서도 이 나라 지도자를 한번 초청을 하자. 아, 그 감사 차원도 있었네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120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아니 막 신문에서, 네, 예, 신문에서. 더 줘야 된다. 네. 얘들 나가면 저 석탄 안 나온다. 이게 자꾸 국가가 자꾸 뜯어내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북한이 지금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서도 그 간부들, 간호사들 이런 걸 보면 북한 사람들에게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그때 그 간부들처럼 간호사들처럼 열심히 일할 거다. 이제 북한도 인력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우리 뭐 동족인데요. 네.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간부들과 간호사들이 그 벌어들인 달러는 이 보증 잡았지만 그 돈을 뭐 빼앗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보증이 한 달이. 한 달간 은행에 예치를 하는 조건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보증을 안 쓰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차관이 성립된 거예요. 그랬지 뭐 지금 요 빨간 애들이 뭐 그거 다 뭐 박정희가 수탈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놈 새끼들 저 아오지 있죠? 저기 탄광 네. 거기 가서 걔도 그렇게 돼요 이제.